자, 이번 이야기는 새해 찾아온 바로 동네꼬마님께서 오셨고, 동네꼬마님께서 직접 오프닝 멘트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매년 더 잘생겨지는 우주 최고 꽃미남 동네꼬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잘생겨서 제가 맨날 패는데요. 어제 아구창 맞아 발음이 어떨지 좀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시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음이 좀 어눌해지셨습니다. 잘 안 돌아옵니다, 노부님. 이번엔 좀 너무하셨어요. 찬바람을 좀 많이 맞으셨나봐요. 아니요. 바람보다 매서운 돌비님의 주먹에 좀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추격팀이 항상 지키고 있는데 왜 나가려고 하셨어요? 새해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네. 편집자님이요. 문을 열어주면서 너 일로 좀 나와볼래? 그래서 잠깐 나갔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편집자님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면서 너 왜 탈출하냐고 그러면서 막 편집자님 너무하세요. 보면 진짜. 왜 인생 편집자라서 그래요. 인생을 편집하는 사람이라 잠깐 편집 당하신 거예요. 그 부분만. 돌배님은 모르셨죠? 우리 밥 잘 주는 줄 알았죠? 편집자님이 안 줘요. 중간에서 횡령하는군요. 막 진짜 오늘 제가 신년을 맞아서 다 까발립니다. 우리 편집자님의 그 실체를 제가. 가만히 계신데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갑자기요. 예,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꾸님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새해인 만큼 또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주고 계신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새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야!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년 전 정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갓 20살 된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자, 지금 갓 20살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들 술도 먹을 수 있고 성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됐죠. 정말 즐거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대 분들한테는. 그런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어땠냐? 14살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차 타고 움직이시다가 그래서 정말 이별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14살 때. 그래서 혼자 됐죠. 외동아들이에요. 또 우리 똘비가 어디에 맡겨질 데가 없잖아요. 고모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고모는 그때 상황이 많이 좀 안 좋으셨대요. 누구를 거둬서 양육하고 돌봐줄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 때.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외삼촌이 그래도 자기 친자식처럼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줬대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막 할 수 있게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괜찮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 시점인 20살이 된 이 시점이에요. 20살이 됐고 외삼촌은 진짜로 아빠처럼 자기를 돌봐주고 학비도 다 내주고 너무 즐거운 새해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학 생활도 준비를 하면서 알바도 할까 여러모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외삼촌이 부르더래요. 똘비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똘비가 예 하고 앉았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도 성인이 되고 했으니까 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돈을 벌 거면 돈을 벌어도 좋은데 네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거 살면서 네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돈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너 혼자 자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니까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 하면서 갓 20살이 된 애한테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더래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됐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삼촌이 내가 없더라도 네가 혼자서 꿋꿋하게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건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준다. 되게 조금 뜻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어찌됐건 열심히 살으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외삼촌이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숙모는 안 계셨어요. 외삼촌은 혼자였는데 이혼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있다가 외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는 교통사고였어요. 그때도. 똘비는 지금 뭐 대학교 학기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외삼촌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외삼촌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은 성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외삼촌의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상속 처리하면서 똘비는 나가라고, 그동안 네가 빨아먹은 돈 꼭 갚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물론 외삼촌 집에서는 똘비가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동안 계속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이나 싶었대요. 자, 20살 땡전 한 푼 없고 대학교는 지금 진학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한데, 정말 다행인 건 외삼촌이 미리 손을 좀 써놔가지고 우리 등록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한 학기분은 해결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일단 학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 방부터 하나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무작정 나가서, 외삼촌이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용돈을 많이 준 이유가 있었다 싶어서 작은 고시원을 하나 얻고 알바를 하려고 봤더니 알바는 한 달 있다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똘비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노동을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외삼촌의 가르침대로 어떻게든 학교를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내가 살아나갈 것이다. 외삼촌의 말대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기와 도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20살 친구들은 막 나가서 술 먹고 놀고 할 때 똘비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어금니를 그냥 빠득빠득 갈고 있었대요. 세상아, 억가를 해봐라. 내가 무너지나, 이 심정으로. 세상이 뭐 자기를 알아주는 건지 아니면 신이 감동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연락이 왔대요. 누구한테 왔냐면은 이모한테 연락이 왔대요. 이모. 외삼촌 돌아가시고 이모가 연락이 와서 똘비야, 내가 이제서야 얘기를 들었다. 또 오갈 데가 없어졌다며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이모 같은 경우에는 똘비가 되게 어릴 적에 몇 번 뵀었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이모, 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일단 생활할 수 있는 터전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야, 갓 20살 된 꼬맹이가 어디서 뭘 하겠다고 그러냐. 공부하고 생활의 안정이 중요하다. 네가 지금 성인이 된 것 같지 너 성인 아니다. 아직 애기야 애기. 20살이면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라고 하면서 막 본인을 그렇게 따독여주는데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모가 이모 있는 대로 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모 집으로 들어갔대요. 이모가 좀 더 얘기를 하셨던 것도 있고 가니까 이모하고 이모부 계시고 이쪽도 집에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은 다 나가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방이 남더래요 집에. 그래가지고 어차피 대학교도 이쪽에 있는 대학교로 갔으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여기서 그러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알다시피 군대는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똘비가. 그러니까 이모가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네가 알바할 거면 알바하면서 돈 모으고 자립할 준비를 해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미안하구나. 막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모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간혹 한 번씩은 뭐 술도 한 잔씩 먹고 되게 즐겁게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모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야, 어떻게 대학교는 다닐만 하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이모 덕분에 참 제가 대학교를 잘 다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저기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모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한데 휴학을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지금 제가 휴학계가 내지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마 될 거야. 한번 알아보고 휴학계 좀 한 번만 좀 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모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모 일 좀 도와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학교에 가서 이제 알아보고 휴학계를 냈대요. 휴학계를 내고 이모가 일을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모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휴학계를 내고 나서 한 3-4일 있다가 이모가 같이 어디 좀 가자. 일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모를 따라 나섰대요. 그래서 이모부 이렇게 운전해서 딱 가고 똘비는 뒤에 타고 정말 한참을 갔대요. 한참. 네. 어디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더래요. 산골짜기로. 한참 들어가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오래된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마치 폐가를 그나마 조금 창고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집 한 채가 있는 곳으로 향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차를 세웠고 내렸답니다.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 좀 도와줘. 여기 산일이랑 좀 해야 되는데 좀 네가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시킨 일이 뭐였냐? 산을 타래요. 산을 돌아다니래요. 그러면서 사진을 몇 장 주고 공부를 하라고 시켰대요. 그 자리에서. 자, 뭐 산삼은 대가리가 어떻게 생겼고 뭐는 어떻게 생겼고 약초들 있지 않습니까? 약초를 좀 캐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양파망 있지 않습니까? 양파망하고 집게도 하나 주더래요. 자, 지금은 뱀들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시작할 시기다. 보이는 족족 이 망에다 담아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가라고 하니까 혼자서 산을 타기 시작을 했대요. 여기가 등산로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산이 아니에요. 지금 되게 깊은 산이고 혼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아예 생각을 해보세요. 일평생 약초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사진 몇 번 보고 산에서 어떻게 약초를 구별해서 캐올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바로 옆에 산삼이 있어도 모른대요. 그게 똘비가 어찌됐건 뭐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좀 막 캤대요. 그리고 뱀은 한 마리도 못 봤고 그렇게 캐가지고 해가 질 때쯤 해서 그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창고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오니까 이모랑 이모부가 이미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왔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웃으면서 왔어? 어떻게 오늘 조금 좋게 많이 캤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모 제가 캐온 게 맞나 어쩌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괜찮아 한번 줘봐 하면서 그 메고 가게 했던 뭐 소쿠리 같은 가방이 있어요. 그거를 반 뺐다시피 하더니 막 뒤지더래요. 그러면서 뭐야 이상한 잡초들만 이렇게 뽑아왔어. 뭐 도라지도 뭐 비슷하게 생겨야지 이거 도라지도 아니고 야 너 뭐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모 제가 살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모. 그러니까 이모가 호호가 웃더래요. 그러면서 괜찮아. 자,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잘 보자. 그러면서 달래더래요, 본인을. 그러면서 그 창고같이 생긴 슬레이트 지붕 안에서 그날 잠을 잤대요. 이모랑 이모부랑. 그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청 교육을 시켜주더래요. 자, 이거 까먹지 마. 머릿속에 담아둬. 하면서 팍 교육을 시키더래요. 근데 똘비가. 근데 이모, 이거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모가. 왜? 못하겠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 학교 일단 휴학도 했고 일 도와드리는 거야. 저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는데 이게 뭐 이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어머 얘 좀 봐. 똘비야 사람이란 게 말이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면 안 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 너 이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벌써부터?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몰아가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이모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뜻이 아니면 그따위 말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지 말고 시키는 것 좀 잘 하자고 똘비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되게 좀 섭섭하기도 했고 근데 그래요 20살 아직은 어리고 때가 안 묻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고지고대로 알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풀떼기랑 생긴 거 암기하고 하는데 이 사진을 자기 핸드폰으로 보내줄 법한데 그러지는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또 본인을 내보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온 산을 헤집었대요. 산을 막 헤집으면서 약초를 담고 뭘 담고 최대한 진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해가 떨어질 때쯤 어떻게 또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또 환하게 웃으면서 보자 우리 똘비가 오늘 실적이 어떤지 하면서 망태기를 막 뒤지더래요. 근데 이게 뭐 자기가 잘 캐온 건지 안 캐온지도 똘비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모가 막 이렇게 좀 뒤적뒤적 하다가 그 자루를 바닥에다 탁 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뭐야 너 아니 대학까지 갔다고 해서 머리가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 바보야? 어저께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네가 공부하고 했으면 최소한 하나라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지천에 널린 게 지금 약초인데 고사리라도 하나 꺾고 왔겠다 나 같으면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옆에서 이모부가 그만해 당신은 저쪽에 가 있어. 똘비 일로 와봐라. 글더려 이모부가. 그래서 갔대요. 그러니까 이모부가 야 똘비야 너 왜 뭐 때문에 그래? 집에서 생활하게 해줬고 삼시세끼 밥 주고 우리가 너한테 좀 뭐 섭섭하게 하는 거 있니?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더래요 본인을. 근데 아니에요 이모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모부가 너 일을 도와줄 생각은 있는 거야? 응?
아니 그냥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이모부한테. 우리 일을 잠깐 우리 길게 안 해. 너 뭐 우리가 자퇴하라고 했니? 한 학기 정도만 휴학 내라고 한 게 계속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도 좀 급하고 하니까 너한테 부탁을 한 건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너는 그냥 아예 나가길 원하는 거야? 우리랑 뭐 관계가 좀 많이 불편하고 싫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이모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모부가 그러면 약초 같은 거 구별하는 게 어렵니? 조금 솔직히 어렵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예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이모부. 그러니까 그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 여자는 참 내일부터는 약초 가지러 가지 말고 이모부랑 같이 다른 일이나 하나 하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잤대요 그날. 그리고 다음날 차를 타고 이동을 했대요. 동이 트고. 또 이 산길을 따라서 어디론가 한참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겠대요 솔직히 지금. 갔더니 또 다른 비슷한 그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뭐 집안차 하나 나오더랍니다. 거기 갔더니 이미 차가 한 2대가 더 세워져 있더래요 그 옆에. 이야 이 산골짜기를 길도 제대로 없는 이런 비포장을 어떻게 들어왔지 싶은 그런 곳이었대요. 가니까 그 아줌마 2분이 들어와 계시더래요. 인사를 막 하더래요 아는 사이같이.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똘비가 또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우리 조카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여기서 무슨 일을 도와줬냐. 뱀 있지 않습니까 뱀. 그 집에 들어가서 밑에 쪽 이렇게 뭘 들추니까는 깜짝 놀랐대요. 깜짝. 냄새도 굉장히 고약했고 그 안에 뱀이 진짜 수백 마리는 들어있더랍니다. 그 안에. 그걸 보는데 와 싶더래요. 어떻게 뱀을 여기다 이렇게 다 가두신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게 몸에 좋고 이게 사람들이 찾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를 근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긴 그 집게 같은 거 있대요. 그걸로 뱀을 이렇게 빼라고 시키더래요 똘비한테. 그런데 똘비가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사람이 본능적으로 뱀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는 한쪽에다 놓고 좀 누르든가 뭘 해야 되는데 똘비가 이걸 못 하겠으니까 해본 적도 없고 무서워요. 막 생긴 게 독사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어리버리하고 있으니까는 뒤에서 이모부가 뒤통수를 진짜 세게 빡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장난차기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이모부 제가 처음인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독사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안 뒤져 야씨 찌개질 하나 못해 이 병 진짜 일로 줘봐 하더니 이모부가 시범을 보여주더랍니다. 뱀을 이렇게 빼가지고 앞쪽에다 이렇게 놓고 그 옆에 있는 뭐 방망이 같은 걸로 머리 쪽을 누르고 살짝 발로 밟은 다음에 뭐 꼬리 쪽에다가 뭘 놓고 해서 딱 고정을 시키더래요. 이거 하나를 못하냐고 병같이 자 해봐 막 이렇게 했대요. 어설프게 막 하니까 이모부가 뒤에서 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 거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였냐면 산채로 뱀을 그러니까는 해부를 하는 거예요. 뭔가 탕을 끓이든 뭐라든 요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횟집 가면은 우리 횟감 이렇게 있으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탁탁 해가지고 살 발라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모부 저 이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모부가 갑자기 못하겠어? 왜? 왜 못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모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야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일하고 넌 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모부가 아니 100마리는 채워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100마리요 이모부? 그러니까 야 오래 안 걸려 금방금방 하자고. 그거 하나 못해? 딱딱 쳐가지고 내장 긁어내고 껍딱 벗겨내고 톱 쳐가지고 옆에 소쿠리에 놓고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해? 너 요리 안 해봤어? 왜? 뱀이니까 그냥 무섭냐? 똑같아. 횟감이나 돼지고기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야 진짜 내가 우리 조카로서 대우해줄 때 좀 하자 그러시더래요. 그날 100마리는 고사하고요 10마리도 제대로 못했대요. 중간에 막 나가가지고 손 떨리는 거 막 부여잡고 막 좀 멘탈이 그랬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모부가 저녁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부르더래요. 놀러 와봐 몇 마리 했어? 11~12마리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씨 하면서 그 돌비님은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후임들 정강이 조인트를 팍 까는 거 군홧발로. 그거 똑같이 진짜 이 이모부가 이 똘비 정강이를 그냥 조인트를 팍 까더래요. 깜빡이도 안 넣고. 그러니까 똘비가 맞고 얼마나 아픕니까 이거 정강이 맞아보면. 그냥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앉았대요. 그러니까는 야 똑바로 좀 하자. 여기서 미치겠네. 야 재워주고 먹여줬으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알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너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 새끼. 여기까지만 하고 내보내준다고. 집에 가라고 공부하라고. 내일은 좀 잘하자 똘비야 하면서 뒤돌아서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똘비는 사실 그래요. 뭐 지금의 저 같으면은 뭐 얼굴에다 침을 한 바가지 뱉어주고 그냥 갈 길 가겠습니다마는 아직 어리긴 어리죠 사실. 거기서 고지고대로 또 잠을 잤대요. 저녁에 자는데 잠도 거의 쪽잠을 잤답니다. 거기서 잠을 이렇게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하나 나오더래요. 나이는 한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안 보이고 30대 초반? 생각보다 젊은 여자가 꿈속에 나오더랍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인사를 하길래 자기도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가 똘비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아이고 너는 뭐 하고 있니?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저 그냥 뭐 일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무슨 일?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 다니고 있니? 아니요, 휴학했어요. 왜? 이모랑 이모부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요. 무슨 일?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뭐 이렇게 뱀도 좀 정리하고 이런 일을 좀 도와야 돼서요. 그러니까 뱀을 어떻게 정리하니? 이렇게 저렇게 정리한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왜 하고 있니? 그러시더래요. 근데 묻는 말에 취조당하듯이 대답을 자기도 모르게 꿈속에서 계속 했대요. 계속 하다가 그런데 이런 일을 왜 계속하고 있니? 그러는데 이모랑 이모부니까요. 저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저도 도와드려야죠. 그러니까 그 일을 왜 네가 도와줘야 되니?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가서 혼자서 독립해서 그렇게 있어라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를 어떻게 아세요? 누나신가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이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되게 타이르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 도와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가라고 불렀대요. 중간부터는 아가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 꿈이 기억날 거야. 그러면 그냥 걸어서 나가. 뛰어서 도망쳐도 되고 연락하지 말고 어서 나가렴 하면서 이렇게 본인을 달래주더래요. 그래서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몇 번을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누나는 아무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꼭 안아주더래요. 근데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해주는데 꿈속에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 너무 막 펑펑펑펑 눈물이 나더래요.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따뜻하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한테서만 느껴볼 수 있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꿈속에서 느낀 거예요. 엄마 아빠 14살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솔직히 느낄 수가 없었죠. 그런 것들을. 근데 엄마는 아니었어요. 확실한 건. 엄마는 분명히 아니었고. 근데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다가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봤더니만은 진짜 울고 있었대요. 본인이. 꿈에서 이렇게 딱 깼는데 아직 다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근데 이렇게 바깥을 봤더니 동이 터 있고 이제 일어나시겠구나 싶어서 본인이 먼저 이렇게 쓱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마당이라 표현할게요. 그쪽으로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이리저리 타박타박 걸어다니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해준 말이 기억에 이렇게 남더래요. 네.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삑 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이모부가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똘비 일찍 일어났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이모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침 준비되면 먹고 일단은 바로 일 좀 하자. 우리가 일이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얼떨결에 대답을 해야지 어떡해요. 그리고 이모부가 옆에서 계속 뭐 이야기도 하고 뭣도 하면서 옆에 계속 계셔가지고 나간다던가 이런 거는 생각을 그냥 못했대요. 꿈은 꿈이었으니까. 그날도 열심히 그렇게 뱀을 뭐 요리 준비를 이렇게 했대요. 요리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전날보다는 몇 번 더 했다고 숙련이 돼가지고 손도 좀 빨라지고 잘했대요. 잘하니까 이모부가 잘하네. 잘해. 여기 밑에 그 지하 그 공간에 있는 거 싹 빌 때까지 하면 되는 거라니까. 일 잘 도와주네. 고맙다야 하면서 오늘은 되게 살갑게 웃으면서 잘 대해주시더래 이모부가. 그렇게 얼떨결에 다 하고 저녁까지 먹고 이모부가 소주까지 줘가지고 이모부랑 뭐 주는 소주까지 먹고 또 잠에 들었대요. 근데 어김없이 또 꿈을 꾸는데 그 누나가 나오더래요. 네. 누나가 와가지고 조금 표정이 약간 화가 나 있더래요. 누나가. 똘비야 아가 왜 안 갔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 일을 조금 다 도와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하고 가려고요. 그러니까는 아가 지금이라도 가라. 지금이라도 가야지 안 된다. 너 여기 있지 마라 아가. 왜 내가 말하는 걸 안 듣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신데 제가 뭔지를 알아야 말을 듣든 말든 하죠. 그러니까는 그 젊은 여자가 막 가슴을 치더래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가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정상적인 일이니? 그러지 말고 가라. 계속 그 말만 되풀이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꿈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걷다 대놓고.
안 된다. 지금 도와줘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꿈에서 깼대요. 꿈에서 이렇게 깨가지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그 바깥에 동이 살짝 터 있으면은 그 실내도 밝잖아요, 조금. 눈을 살짝 이렇게 떠보니까는 아, 동이 좀 텄구나. 이제 막 텄나? 어저께랑 비슷한 시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은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있었고 아유 하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딱 돌렸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모부가 바로 자기 뒤통수에다가 머리를 대놓고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돌아보자마자 놀래갖고 막 킥 소리를 내면서 아 이모부 그러니까는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하니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아니요 제가 잠꼬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아니다고 안 된다고 계속 그러니 어제도 무슨 꿈을 꿨나 모르겠다만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모부 개꿈인가 보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어서 오늘도 일 마무리 잘하자. 알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날도 일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목표였던 100마리는 그날 채웠대요. 그날 딱 채우고 한참 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모부가 똘비야 내일쯤에선 나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예 뭐 100마리 다 채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가자고 했냐 안 했냐 가자 내일은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일은 나가자 하면서 그날 되게 기분 좋게 저녁에 술도 많이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술 팍 먹고 그러고 누워서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똘비가 정말 어김없이 또 꿈을 꿨어요. 꿈에서 그 누나가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때는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꿈속에서 일어나서 당장 나가 그냥 가야 돼 이놈아. 왜 말을 하면 듣지를 않냐 이놈아. 당장 눈 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꿈속에서. 근데 자다가 이게 너무 무서웠는지 본인도 눈이 뻑 떠졌대요. 아직은 깜깜했대요. 여기 뭐 실내가 여기 산중이고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이 안 떴을 때 눈 떴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머리 위쪽에다가 핸드폰은 놨는데 여기 전기가 지금 원만하게 들어온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핸드폰은 진작에 배터리가 안녕해가지고 꺼져 있었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더듬더듬 손으로 이렇게 짚었대요. 본인 오른쪽에 이모부가 주무셨는데 더듬더듬 손을 막 짚는데 오른쪽이 헝 하더래요. 뭐지? 근데 안 보여요. 전 깜깜해가지고. 근데 저기 그 본인 기준으로 오른쪽 저 위쪽 모퉁이 끝에 작은 손전등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더듬더듬거리면서 그쪽으로 막 가는데 사실 이모부가 누워있는 곳을 지나면은 이모랑 그 다음에 이모 따라 들어온 그 여성 두 분이랑 있어야 되는데 헝하니 비어있더래요. 기어가는데 뭐 걸리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더듬더듬하면서 손전등 찾아서 딱 키니까는 그 빈방에 똘비 혼자 그러고 누워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어디 가셨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섭더래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었대요. 근데 여기가 오래된 그런 집이다 보니까 문들이 다 경첩이 녹슬어가지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이게 살짝 열었는데 끄익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똘비 귀에. 그래가지고 이 문을 힘을 주고 위쪽으로 힘을 줘서 밀면 소리가 좀 들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살짝 열고 바깥으로 나갔대요. 바깥으로 나가서 나가자마자 신발 신을 수 있으니까 신발 바로 신었대요. 신발 이렇게 신고 좌우를 둘러보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달도 떠있고 별도 떠있고 그래서 보이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를 막 보는데 저기 집 기준으로 왼쪽 저 멀리 쪽에 불빛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손전등을 이렇게 놓은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다 계시나 하고 그쪽으로 뚜벅뚜벅 몇 발자국 걷다가 멈췄대요. 이 꿈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조금 뭔가 찝찝하니 좀 그렇다. 뭔가 그 위험의 경고 신호? 이런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가진 않고 조금 돌아가지고 집 뒤쪽에 그냥 이러고 우두커니 그 공간 파인 데가 있어갖고 숨어 있었대요. 그쪽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었대요. 가만히 서가지고 생각을 좀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지? 꿈만 믿고 여기서 그냥 나가긴 뭐하고. 그런데 어른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뭐 하시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옆으로 쭉 돌아가가지고 약간 멀리서나마 뭘 하나 한번 보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옆쪽으로 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어두우니까 똘비는 수풀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공터 완전히 좀 트인 곳에 있어가지고 좀 잘 보였대요. 손전등까지 켜놓고 있으니까. 가서 봤더니만 옆에 녹색 소쿠리 큰 거 하나 이렇게 딱 놔져 있더래요. 그런데 저 소쿠리에 뭘 넣어놨나 똘비가 알거든요. 뱀 대가리. 뱀 이렇게 요리 준비하면서 버린 대가리들만 모아놓은 소쿠리였어요. 그게 저 소쿠리를 놓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이모 그 다음에 이모부 그 다음에 여성 두 분 있었는데 그 여성 두 분은 거의 말수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그 여성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뱀 소쿠리를 두고 그 앞에 서가지고
두 손을 합장을 한 상태로 우리가 거의 방언 터졌다고 그러죠. 예. 시부렁 하면서 막 주문을 외우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했대요. 그래갖고 숨죽이면서 그걸 지켜봤대요. 저게 뭐 하는 것인가. 근데 한 5분 쉬지 않고 막 그렇게 랩을 하듯이 막 시부렁 거리다가 갑자기 그분이 눈을 딱 뜨는데 옆에 손전등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멀리서도 그건 정확하게 보였대요. 좀 멀리 있지만. 눈에서 불빛이 나더래요. 이 불빛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검은 자가 없었대요. 흰 자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 상태에서 눈을 뜨더니 계속 주문을 외면서 거기서 덩실덩실 약간 춤을 추더랍니다. 딱 봐도 뭔가 무속적이고 지금 막 이런 게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래요. 야, 저 뭐냐 보니까 되게 기괴하고 무섭다 이 생각이 똘비가 확 들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눈을 까 뒤집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하니까 이모하고 이모부가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비비는 거 있죠. 이렇게 합장 상태로 막 돌리면서 비비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또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요. 엄매 저게 뭐 하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다른 여성 한 분, 서있던 여성 한 분이 그 눈깔 뒤집어진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근데 이 안내한 방향을 보니까 똘비가 누워서 자고 있던 그 집이에요. 그쪽으로 아이고 저쪽입니다. 저쪽에 지금 다 있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에 먹이가 있습니다. 가서 마음껏 드십시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만 그 소쿠리로 손을 쑥 뻗어갖고 소쿠리에서 뭘 딱 드는데 그 큰 칼이 있어요. 네? 두툼해갖고 무게 있는 그거를 이렇게 딱 들더니 그 눈 뒤집어 까진 양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똘비가 자고 있던 그 집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더래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을 하니까는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성 한 분은 그 뱀 머리만 있던 소쿠리를 집어 들고 뒤를 따라가고 이모랑 이모부는 그 손을 비비는 자세로 서가지고 계속 비비면서 뒤를 또 따라가고 정말 희한한 광경을 봤대요. 똘비가 굳은 거예요 거기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래요. 이 두려움이 진짜로 찐하게 밀려오더래요. 얼어있는 상태에서 집 쪽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 앞에까지 가더니 문을 딱 열더래요. 문을 열면서 그 눈깔 돌아간 양반만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집 밖에서 계속 그러고 있고 집 안을 안 쳐다보더래요. 근데 그 눈 뒤집은 양반이 들어가더니 갑자기 내 이놈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어딨어 내 먹이가 어딨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더니 그 무당이 바깥으로 나오더니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우리 뭐 옛날 테크노 춤 있죠? 테크노 춤 머리 막 흔드는 거 그런 식으로 막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앞에서. 이게 가까이서 보진 않았지만 멀리서 봐도 손전등이 거기만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보이는데 야 이거 진짜 미친놈 같더래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모랑 이모부가 그 손 비비면서 하는 행동을 멈추더니 막 후라시를 여기저기 비추더래요. 그러면서 똘비야 부르더래요. 예. 만약에 똘비가 가다가 소변이 매려워서 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면 똘비가 예 이모부 저 오줌 매려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는 뭐 안 봐도 드라마지만 죽었겠구나 싶더래요. 똘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멀리서 풀숲에 더 웅크려가지고 숨소리도 죽이면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니까는 그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바닥에서 테크노 추고 있는 그 무당이라 할게요. 무당 같은 그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3명이 손전등을 들고 뛰기 시작을 하더래요. 여기저기로. 사방팔방으로 막 뛰면서 똘비야 하면서 막 뛰더래요. 미친 듯이 급하게 찾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었대요. 움직이면 발각돼요 지금.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니까는 이모가 이쪽으로 오더래요. 손전등을 막 여기저기 비추면서 똘비가 제발 보지 마라 제발 하는데 이모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이게 손전등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좀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진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못했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똘비가 여기 있다 소리를 듣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털이 다 쫙 쓰더래요. 그러면서 아이씨 됐다 이 생각이 들면서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갖고 막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모부랑 그 다른 여자 한 명이랑 좀 멀리 있었거든요. 방향이. 이모가 이제 제일 가까이 있죠. 이모가 똘비야 잠깐만 하면서 막 쫓아오더래요. 손전등을 든 상태로 달리면은 불빛이 앞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앞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똘비 앞쪽으로 불빛이 번쩍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더래요. 뒤도 못 돌아보겠고 그렇다고 앞이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돌아버리겠더래요. 똘비가. 그렇게 막 뛰던데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본인도 모르게 멈추고 뒤를 봤대요. 그러니까 이모가 넘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에 걸려서 넘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똘비야, 이모가 너무 아파. 이모 좀 도와주려. 이모 좀 도와줘. 막 그러는데 똘비가 이모야 그러고 있으니까 똘비야, 이모 죽을 것 같아. 이모가 막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똘비야 하면서 이모부 소리도 들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모는 이모예요. 달리고 봐야지. 다시 뒤돌아서 가지고 막 달렸대요. 막 달리는데 아무리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더라도 산중은 어두워요. 나무 이게 가려져 갖고 한참 달리다가 똘비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달렸다가는 내가 나무에 부딪혀서 죽던지 어쩌던지 그렇게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산중에서 좌우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밝은 방향 쪽이 있더랍니다. 이게 밝은 방향 쪽은 쉬운 얘기로 나무도 별로 없고 조금 뻥 트인 공간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달렸대요. 그쪽으로 이제 막 가니까는 다시 약간 공터 같은 이런 공간이 나오고, 근데 이 공간에 나가 있으면 똘비도 쉽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를 이제 막 좌우로 본 거예요. 왜냐면 불빛이 있어야 뭐가 지형지물이 있는지 아니까. 막 보다가 옆에 돌팍 있고 거기에 나무도 막 나 있고 옆에 이렇게 풀들이 좀 있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몸을 숨겼대요. 몸을 숨기고 웅크리고 가만히 있었대요. 발소리가 들리면은 미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아무 소리도. 그 상태로 한참 있었대요. 이 시계가 없으니까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웅크리고 있으려니까 무릎이 터져 나갈 것 같대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고 일어나서 하나 둘 운동하면은 이것도 걸릴 것 같고 그냥 꾹 참으면서 이러고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로 저 산 저 멀리서 고라니 울음소리처럼 여자가 쫙 하면서 소리를 막 한참을 지르더래요. 막 그 소리가 저 멀리서 막 들리는데 와, 진짜 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그 비명 소리가 들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딱 지나니까 동이 트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동이 트기 시작을 하니까는 급격하게 주변이 눈에 싹 다 들어오더래요. 오케이, 살았다 싶어가지고 산을 헤집으면서 어떻게 넘고 넘어가지고 도로 찾고 마을 찾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똘비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은 핸드폰은 주머니에 멀쩡하게 살아 있었대요. 물론 배터리가 없었지만 그거를 그 마을 쪽 가가지고 그 조금 양해를 구하고 충전을 했대요. 핸드폰을 이제 딱 켜고 대학교를 잠깐이나마 지금 다니다 왔잖아요, 똘비가.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인사를 하고 좀 친해졌던 애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애들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좀 청했어요. 나 좀 도와줘라. 지금 위치가 어딘데 조금 데리러 와줄 수 없겠냐? 너 혹시 면허 있냐? 아니면 면허 있는 뭐 지인 있냐? 막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근데 갓 20살짜리가 면허 있는 애들은 면허는 있었대. 운전을 할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었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는 형인가를 부탁을 해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일단은 그 친구 집에서 잤대요. 그 친구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고 밥을 먹고 와, 그때서야 긴장이 풀리니까 잠을 이렇게 탁 자는데 꿈에 그 누나가 다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어찌됐건 수고했고 고생했다. 2번 다시는 그쪽 집안하고 얽히지 말아라 하면서 우시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저 누나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그냥 이쪽 지역을 떠나든가 그냥 얽히지 말아라. 너는 세상에 그냥 너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해라. 이 세상 천지에. 그리고 엄마 쪽 집안 사람들하고는 절대 얽히지 말으라고. 절대 얽히지 말아라. 엄마 쪽 집안 사람하고는 하면서 막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똘비한테 꿈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와서 인사하고 네 손을 잡고 우리 아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꼭 껴안아주는데 똘비도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울다가 눈을 떴고 하루를 보내는데 그래요. 엄마 쪽 외삼촌은 본인한테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이모 쪽은 왜 그랬나 모르겠고 그런데 이 꿈에 나오신 분 덕분에 본인은 살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나이지만 그건 알죠. 그러다가 한 명 생각이 난 게 누구였냐면 고모 생각이 난 거예요. 고모가 사람은 좋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고모한테 간 거예요. 고모한테 나를 거두어달라 이야기하려고 간 게 아니고 엄마 쪽 집안 사람들하고 얽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혹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모한테 간 거예요. 고모한테 가니까 고모가 되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고모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물론 내가 고모 오해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정상적이진 않은 일이지 않냐. 그러니까 고모가 그 미친놈의 집구석은 나이 처먹어도 바뀌질 않는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니네 엄마만 안 그랬고 니네 엄마 빼고 나머지는 다 그거 미신의 미친놈의 집구석이다고. 그놈의 집구석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네 아버지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나 네 아버지 죽은 것도 그놈의 집구석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러냐고 하면서 꿈 얘기를 했잖아요, 똘비가. 그러니까 고모가 묻더래요. 꿈속에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냐고. 그래서 똘비가 꿈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뭐 머리는 어떻고 뭐 키는 얼마 정도로 보였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턱하고 귀 사이에 이제 그 점이 있었던 거, 되게 특이점이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모가 갑자기 딱 멈추더래요. 그러면서 똘비야 잠깐만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뭘 뒤적거리다가 액자 하나를 빼가지고 나오더래요. 그 액자를 보니까 진짜 그 오래된 흑백 사진 있죠. 흑백 사진 액자를 딱 꺼내오는데 거기에 그 여자가 딱 사진이 찍혀 있더래요. 너무 신기했대요. 이 사진을 보자마자 꿈에서 봤던 그 여자다 싶더래요. 고모 이 여자예요. 이 누나예요. 그랬더니 누나 아니다고. 누구냐고. 네 할머니다고. 할머니가 단명하셨거든요. 똘비 할머니가. 그러니까 똘비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그 옛날 그 분들 보면은 형제 자매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고모만 있을 때는 할머니가 단명하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을 둘밖에 못 본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결혼도 일찍 했고 똘비 눈에는 누나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진을 보자마자 알겠더래요. 이 누나 맞다고. 할머니다고. 오. 할머니가 너 살리러 왔던 거라고. 똘비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엄마 아빠보다도 나한테 진짜로 한없는 사랑, 진짜로 막 놀라면 놀고 배고프면 무조건 먹고 우리 강아지 해주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야. 그 느낌. 오. 나를 안아줄 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났구나. 다시는 내가 느낄 수 없지만 그 느낌. 우리 할머니였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면 할머니가 날 한번 살려줬고 하니까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또 세상 살아보겠다. 야. 그때부터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대요. 학교는 포기했고 그래서 지금 중고차 대표거든요. 그분이. 조금 어린 나이죠. 어떻게 보면 대표 중에는 좀 어린 축에 속하는데 네. 중고차 대표고 꽤나 성공했어요. 금전적으로든 인맥적으로든 사람이 네. 당당하고 그분 이야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와. 예, 좀 영적이었죠 오늘은. 예. 완전 새해 첫날에 딱 어울리는 얘기였네 이거. 기다렸죠. 와, 이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아셨는데? 골비님한테 맞으면서도 참는데 이거 하나 못 참겠습니까 제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새해부터 예? 안 돼. 이게 원래는 안 돼. 사실 맞으면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았잖아요. 저 잘 들어요, 돌비님. 아니, 그러니까 때려야 말을 듣는 이 서글픔이 있네요, 확실히. 아니요, 이제는 돌비님, 이제는 말로 하셔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 네. 26년도 들어서요, 저 새 사람 됐습니다, 돌비님. 저 잘할 겁니다, 진짜. 네. 아까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그 저 말도 생각이 염색했어요, 돌비님. 염색할 거예요. 저 검은 머리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뭐 다른 색깔로 탈색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절대 예, 저 예. 돌비님 실망 안 시킵니다. 저 믿어주시고 맡겨주십시오, 돌비님.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뭐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는 해보지만 그래도 동네꼬마님의 이야기가 뭔가 짠한 것도 있었고 너무 숨이 막히는 부분도 같이 있었네요. 좀 그랬어요. 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되게 보고 싶어졌어요. 아까 얘기하면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진짜 보고 싶다 그 생각이 문득 엄청 들었어요. 또 새해기도 하니까 또 이 네. 김에 이 핑계로 나마 할머니 할아버님 아직 살아 계시다면 아니면 돌아가셨어도 묘에 한번 찾아가시는 게 그럼요. 맞지 않을까? 네,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꼬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저도 좀 생각이 났는데 할머님을 꼭 찾아뵙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할머님 할아버님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 전화라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또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거는 우리 또 가족 조상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옆에 계실 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터를 당기려는 순간에 예. 제가 야산에 등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등 뒤에서 갈대랑 낙엽을 동시에 밟을 때 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전 처음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소리가 들렸나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소리에 패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발걸음을 옮길 때 저벅 할 때 나무니까 갈대가 같이 밟히면서 저벅 그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신발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요. 맨발로 걸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바람이 불면서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야 이건 너무 이상한데? 라면서 제가 서서히 뒤를 돌아봤죠. 예. 진짜 그 돌아본 시간은 막상 몇 초밖에 안 됐지만은 그 시간이 꼭 무슨 정말 한 몇 시간이 지난 듯 했죠.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부대에 이제 철조망이 기본적으로 주변을 딱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조망 너머로 철조망이 이어진 라인을 따라서 그 여자분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오이고, 예. 그런데 그 발걸음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실현을 당해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러 가는 중인 것처럼 힘없이 터벅터벅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습은 와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예. 그날 영하 19도였거든요. 체감온도도 영하 24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행색이 어땠냐면은 나시 차림에다가 마. 짧은 치마에다가 맨발로 가시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소름이 끼치는 거랑 별개로 이 추운데 어떻게 저렇게 가시나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둘째치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귀신을 안 믿으니까 이때는. 예, 이제 처음에는 누가 봐도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제 눈에 보였으니까 형체가 보였거든요. 뚜렷하게. 그리고 또 저희 부대는 반경 2km 이내에는 부대 바로 옆에 위치한 소 축사하시는 할아버지 빼고는 민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2km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부대에 접근을 하시면은 근처에 위병소에서라도 목격을 해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은 탄약고 쪽에서도 탄약 초소를 근무를 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분들에게서도 무전이 왔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고를 하고 또 나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함과 동시에 나라도 말씀을 드려서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빨리 지통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내가 해드려야 되나? 예. 그 생각을 두 가지 동시에 들었더라고요. 그분이랑 저랑 거리가 7m밖에 안 됐어요. 7m밖에 안 됐는데도 그분이 너무 잘 보였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고를 해드려야 됐다는 생각보다 몸이 그냥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치 약간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이상하게 그냥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몰랐었는데 제가 몇 걸음을 걷고 멈추게 되면서 여자분의 얼굴이 본격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였을 때 그 이유를 알고 맙니다. 그 여자분이 왼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날띠 낡은 손도끼였어요. 본인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더니 그거를 팔 접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 쪽에 그쪽을 스스로 서걱서걱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괴이한 광경을 보게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떨어지라고 하는데 발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마치 그 동물이 천적을 봤을 때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느낌처럼요. 제가 그 느낌을 처음으로 이해를 하면서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이 끼쳤던 거는요. 그 여자분의 표정은 환하게 기괴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팔을 쓸어내는 일이 본인에게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와,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잘못되겠다. 이거 철조망이 있다 치더라도 이거 더 큰일이 일어나겠다.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적먹던 힘에 쥐어짜내서 그때는 제가 발을 어떻게 옮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신히 발을 옮겨서 부대 건물 안쪽을 뛰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냉기가 확 끼쳐오는 겁니다. 한겨울에 그 냉기가 아니고 뭔가 후 하는 그런 공기가 끼치면서 제 귓가에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리는 겁니다.
어디가? 너도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너무 무섭고, 와, 이거 울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뒤돌아보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고, 이 여자는 지금 선도끼를 듣고 있는데, 내가 뒤돌아보다가는 정말로 사단 나겠구나. 그와 동시에 이 초점은 어떻게 넘은 거지? 저 사람 사람이 맞나? 그 순간에 제가 여태까지 믿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거짓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쥐어짜내고 짜내서 전속력으로 그냥 부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마지막으로 그 여자분이 소리를 쳤던 말이 뭐냐면, 이제 기회 없어! 기회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예, 저는 이 말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의 뜻을 제가 머지않아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높이 든 여자. 예, 그때는 진짜 정말 저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체든 거짓이든 어쨌든 내 귀에 내 눈에 보였던 것들 들렸던 것들 어쨌든 내가 겪은 거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도망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랬죠. 그래서 도망을 간신히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 2층을 거의 기다시피 간 것 같아요. 진짜 네 발로. 다리는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 진짜 정신은 피폐해져 있지. 내가 봤던 게 뭔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3층에 도착을 하고 저 앞에 지휘 통제실이라는 마크가 보이니까 살았다. 이제 보이는구나. 그래서 힘없이 딱 들어갔는데 당시 사장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야 썸머야 너 왜 표정이 무슨 40년 늙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피폐해져 있어? 야 무슨 일 있어? 이러더라고요. 당시 사관님께서도 얼굴을 봐주시더니 야 너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다. 무슨 10kg 이상 빠진 것 같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봤죠. 거울을 봤는데 정말로 약간 좀 어디 흙바닥에 굴러온 듯한 그런 행색이더라고요. 그때 비도 안 왔거든요. 비도 안 왔고 눈도 일주일 전에 다 내리고 안 내렸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제 맑았었거든요. 그래서 땅도 젖어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눈도 거의 다 녹은 상태였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그게 아닙니다. 네, 저 그냥 밖에서 그냥 담배 피다가 그냥 잠깐 좀 돌부리에 넘어졌습니다. 네, 넘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넘겼죠. 왜냐하면 제가 봤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이거를 또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아이고 너는 헛것 봤다, 너 잘못 봤다, 안 믿어주실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이제 초콜릿이나 한 봉다리 뜯고 그냥 스스로 괜찮다 이건 별일 아니다. 내가 본 것은 잠깐 헛것 봤던 거다. 내가 피곤해서 잠깐 그런 거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하면서 그렇게 문을 서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 7시가 되면서 점호를 하게 되고 점호를 하면서 아침 식사가 지나게 되고 9시가 되자마자 저는 긴장이 확 풀리면서 이제 다음 당직을 서게 되는 당직병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졸도하듯이 제자리로 들어가서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진짜 그때는 정말 잠에 취해버렸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졸도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렇게 한 4시까지 취침이 허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낮 한 4시까지인가 잤었는데 귀에서 자꾸 뭔가 군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경찰차 소리 이런 소리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경찰서에 끌려왔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멀쩡히 제 눈을 뜨고 보니까 제 생활관 침상에 정상적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창밖으로 내다보면 바로 미병서가 보이는 생활관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대정문이라고 하는 입구라고 하는 위병소로 시선을 향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민간 차량 한 대랑 경찰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대대장님이랑 중대장님 포함해서 부사관 간부님들까지 전부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군복 차림이 아니었고 운동복 차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림으로 다들 계시더라고요. 다들 표정을 먼발치에서 봤는데 다들 그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호기심에
진짜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려가 봤는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 형사로 보이시는 분 한 분이랑 경찰관 3분 정도가 이렇게 동행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주위에도 이미 그 장병들까지도 몇몇 분 계셨었고요. 그런데 제가 나가자마자 그날 같이 있었던 당직 사장님이셨던 김중대장님이랑 당직 사관님이셨던 유하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썸머야 잠깐 와봐. 잘 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리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입으로 잠 안 깬 척 연기를 하면서 갔는데 이제 형사님으로 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쭈시더라고요. 혹시 12월 23일 날 새벽에 뭐 하셨습니까? 라고. 아니 이거는 꼭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약간 용의자한테 묻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새벽에 뭐 하긴요. 그날은 제가 당직 근무를 썼죠. 방금 전까지 자다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깨가지고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약간 제가 조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도 그런 어투셔가지고 그랬더니 형사분께서도 그 확인차 여쭌 겁니다. 예,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인근 야산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이구. 그게 사실 이 부대의 뒤편에 있는 야산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경찰이 지금 증거 수집하면서 현장 감식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격자분들을 찾고 있는데 인근에 민가가 없는 대신에 여기가 유일하게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대원분들 중에 목격자가 있으실까 해서 방문을 한 것뿐인데 혹시 뭐 그날 전후로 뭐 수상한 것이나 뭐 수상한 점을 보셨다거나 뭐 그런 거 없으셨는지 뭐 다들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치. 설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이기적이 느껴져서 옆에 예. 봤더니 제 부사수 똘비가 어디서 와가지고 저한테 썸머 상병님 저 엄청 떠십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안심을 시켰죠. 그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감출까? 대대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상황이실까?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머릿속에서 짬뽕이 되니까 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형사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캐치하셨는지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 저희 단둘이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아시는 듯한데 지금 아무래도 많이들 계셔서 많이 힘드시는 것 같은데 확인차 말씀만 전에 듣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형사님에 따라서 저희 부대의 뒤편 반지하 쪽에 가보면은 보일러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보일러실을 못 가서 그 입구에서 형사님이랑 경찰관 분이랑 얘기를 했죠. 그런데 형사님께서도 경찰분들께 야, 너네도 일 봐. 가봐. 얘기만 할 거니까 한번 가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 3분이 가시고 이제 저랑 형사님만 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남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몸 떨렸던 현상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진정되고, 예. 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형사님 그렇게 단둘이서 이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날 목격했던 것과 이제 제가 들었던 것과 제가 그 지통실까지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던 일까지 네. 싹 다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형사님께서 그렇군요. 그런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그분 사망 추정 시간이 11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사님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쭈는 건데 혹시 그 여성분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나시 차림의 치마에 맨발 차림이었다고. 색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보기에는 조금 중년 여성분이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표정이 굳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 이 이야기 저희가 썸머님께 더 이상 안 여쭐 테니까 썸머님께서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랬거든요. 저희끼리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대대장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죠. 모르신대요. 네. 오로지 절만 알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대대장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이면은 저도 대대장님께서 여쭈시든 뭐 다른 가부님께서 여쭈시든 뭐 상관이 크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저만 알고 있으면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 대대장님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던 차였는데 제가 보고를 안 하면은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명령 체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대장님께 말씀을 따로 해놓을 테니까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뭘 그리 숨겨야 하는 일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현장 감시까지 했다며 그러면은 꽤 큰 사건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담뱃불도 해주시면서 고생하셨겠다고 좀 위로도 해주시고 가서 좀 쉬고 계시라고 피곤하실 텐데 바쁜 사람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러시고 그러시면서 천천히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보시더라도 제가 조금 고생을 했던 게 눈에 보이셨나 봐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일을 겪었었으니까 뭐 믿든 안 믿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 일이 지나가고 대대장님께서는 저한테 따로 더 이상 뭘 여주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셨었지만 네. 너무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야산에서 시체가 발견된 사건 치고는 너무 조용하게 지나갔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뭐 일과도 하고 일과 지내다가 뭐 당직 서고 이렇게 지내다가 말차 휴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3월이 되어서 저녁날이 됐고 저희 생활관의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졌거든요. 네. 친해지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한테 야 너네 다음 달에 혹시나 외박 나올 일 있으면은 내가 놀러 갈게 같이 놀자. 제가 사실 집이 좀 많이 멀거든요. 거기서 제가 복무했던 곳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친구들이 아직 복무하고 있으니까 또 외박 나오는데 저라도 조금 위로해주면서 같이 놀아주면은 편하고 반갑기도 하고 어차피 사회에 나오게 될 애들이면 기왕이면은 더 친해지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꼭 외박 나와라. 외박 스케줄 잡히면은 나도 그 스케줄 잡아가지고 같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달간 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고 4월 14일이 됐습니다. 예. 그날 외박을 나오면서 애들이 나오는데 한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제 부사수 똘비였습니다. 근데 그 똘비가 어디서 봤냐면은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위병소 근무를 본부중대 소속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위병소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혹시 뭐 훈련 중이냐? 훈련 중에는 물론 간혹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요 저 사실 저 이거 위병소 끝나면 제가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예 제가 끝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막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와 그러면서 야 이거 뭔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면회실이 따로 있거든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작전과장님이랑도 친하거든요. 작전과장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이구 썸머야 야 박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썸머 이거 어쩐 일이냐 야씨 그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얘기도 하면서 같이 또 흡연장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작전과장님께서 표정이 굳으시더니 사실 너 전역하고 나서 부대가 한 번 더 뒤집어졌었다. 사실 대대장님께 내가 전해 들었는데 너 그 여성 시신 봤다는 거 알고 있다. 그거 사실 며칠 전에도 우리 부대 방문했던 그 형사 알지? 그 형사가 와서 너 찾던데 내가 전역했다고 갔다고 혹시나 뭐 연락 닿으면 얘기 좀 전해드리라고 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 언제 얘기해 줄까 했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 여성 시신이 사실 다른 타지에서 되어서 네. 이 부대 뒷산에 묻혀진 중년 여성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범이 누구냐면은
그 중년 여성의 남편분이랍니다. 오. 근데 이 남편이 술에 폭언에 마누라 폭행에 심지어 여자 문제까지 아주 그냥 진짜 종합 선물 세트인 겁니다. 인간쓰리. 네. 그러다가 이 여성분께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니랑 끝낼란다. 집을 나가려다가 남편이 그거 듣고 너무 열받아서 집에 있던 나무 장작을 조금 패던 손도끼로 손도끼구나. 그 여성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인 거는 도끼로 한 번 내렸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낼 것이지 그걸 여러 번 했거든요. 네. 형사님 말로는 10여 회 이상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단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거를 은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신을 어디다 묻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어디를 묻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타지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묻어야겠구나. 그곳이 바로 저희 부대의 뒷단 야산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묻는 과정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파내가지고 매장을 하는데 기껏 다 팠는데 그 마누라분을 묻는데 이게 오른팔이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끝끝내 안 덮어지는 겁니다. 잘. 그래서 그거를 토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본 것이 그 여성분께서 왼팔로 그 날뛰 달기는 손도끼로 오른팔을 스스로 해하고 계셨었던 거고, 그리고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제 기회 없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기회 없어가 무슨 뜻이었냐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예. 너 아니면은 지금 나를 발견할 기회 없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너 말고는 이제 목격자가 없어 이런 느낌으로. 예. 알고 보니까 그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런 암시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작전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그게 사람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그러면은 왜 제 부사수가 지금 의병소 근무를 서고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작전과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가 강원도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너도 어느 정도 여기 부대에 복무를 하면서 대충 흘러가는 판이 알지 않냐. 강원도의 깊은 곳의 일들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다. 예. 신문과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이 정말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다. 그러면서 사실 이 부대 친구들도 이 부대원들도 몇몇이 봤댄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 몇몇이 봤단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무서워서 군무를 못 쓰겠대. 그래서 한 중대에서 항의가 들어왔단다. 마음의 편지까지 쓰였어. 그래서 대대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전 중대원들 위병소 서 이렇게 오더를 내린 거죠. 그래서 주마다 한 중대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게 된 겁니다. 이야, 그럴 일 거의 없는데. 예, 그럴 리 절대 없거든요. 예. 그 결국에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전전날 본 것은 그 여자분의 영가였고 그분의 죽고 나서 그 후의 모습을 본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예. 지인분들이나 제 가족한테나 제 친한 친구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미친놈이다, 너 뭐 잘못 먹었다, 다 미신이다, 귀신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뭐 저도 귀신은 안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당사자인 저도 안 믿었는데요, 뭘. 그 사건 이후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별일 없고 야.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한 귀신 목격 실화설이었습니다. 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서머에이지님께서 이야기를 또 너무나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또 사건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서머에이지님께서 또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다시는 귀신 보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신을 목격을 하신 그냥 일반적인 썰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행동이 너무 기괴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더 섬뜩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우리 규정님들도 혹여라도 군대나 아니면 군대가 아닌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귀신을 목격을 하신 분들 계시면 꼭 이렇게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